네, 오늘은 미국 국채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해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미국채 현황을 살펴볼 건데, 먼저 미국 국채의 전체 규모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 25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국채는 36조 달러 수준입니다. 2005년부터 쭉 계속해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튀었던 부분도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사실 중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국 지역에서는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 제가 이거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 전체 국채 규모는 지금 36조 달러 수준이다. 이 정도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성 국채 잔액이 중요하겠죠. 28.9조 달러 수준인데, 전체 미국 국채 미결제 총 잔액이 아까 보여드린 바 36.2조 달러인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라든지 지방정부 등이 갖고 있는, 정부 거래를 위해서 들고 있는 국채 등이 있습니다. 그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성 국채 잔액으로만 보게 되면 전체 미국 국채 수준은 28조 수준이다. 따라서 대략 30조 달러 수준이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많은 국채를 누가 들고 있냐, 비중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대략 33% 들고 있는 게 가장 많이 들고 있죠.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 외국계 기관들 또는 해외에서 미국채를 들고 있는 그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하게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주체별로 좀 나눠보면 10% 수준이 개인이 됩니다. 일반 개인이라는 뜻보다는 여기는 이제 헤지 펀드가 포함이 되는 그런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이 있는 게 뮤추얼 펀드죠. ETF라든지 개인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모아서 진행되는 그런 펀드 형식이 있고, 그다음 9% 정도가 이제 은행입니다. 상업은행, 투자은행 등이 있을 수 있고요. 15에서 16% 정도가 연준입니다. 연준이 들고 있는 비중이다. 6%는 주정부, 지방정부가 들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비중, 외국인과 글로벌, 해외 기관이 들고 있는 미국채 현황이다.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전체 국채 비중에서 대략 70% 정도는 미국 내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 바와 같이 해외 기관, 글로벌 기관이 33%니까 대략 70% 정도는 미국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게 되면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QT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자국통화 방어를 위해서 미국채 수요에서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준도 지금 QT에 대한 비중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제약적인 상황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와중에서의 이런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5년 1월이 가장 최근 데이터고요. 전체 총액은 8조 5,26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국채 전체 규모가 36조 달러고, 그 중에서 시장성 국채 잔액은 28조 달러였잖아요. 그 중에서 33%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채 해외 보유 기관, 각국의 이제 공식 기관이 되겠죠. 중앙은행이라든지 글로벌 국부 펀드 등이 미국채를 들고 있는 게 8조 5천억 달러 수준이다. 이 정도로 큰 그림에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도, 그러니까 글로벌 민간이죠. 해외 기관, 상업투자은행, 연기금 보험회사도 미국이 아닌 부분 는 이쪽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8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것은 3조 8천억 달러 수준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대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YOY는 7.2% 증가를 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차트 보시게 되면 꾸준히 상승세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죠.
다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직전 고점이 8조 6천억 달러 수준인데 여기서 더 줄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과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특정 지역을 딱 꼽아서 이 부분만 확대 해석하게 되면 22년도부터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사지 않는다. 뭐 이렇게 호도하면서 나왔던 정보들이 많았는데 다 가짜 뉴스였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연준의 보고서가 따로 발행되기도 했는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난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한마디로 평가손이 더 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23년 5월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우리는 확인되었지만 사실은 이 노란색 바가 더 크다 이 얘기죠. 이 평가손이 더 컸다. 실제는 순매도도 아니고 순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손이 더 컸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채를 판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외 글로벌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미국채를 매도할 이유가 상당히 낮습니다. 뭐 자국 통화 방어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 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미국 패권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미국채를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미국채를 팔게 되면 자국 환율 방어를 위해서 뭘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통화를 살 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국채 해외 보유, 각국 해외 글로벌 공식 기관들이 들고 있는 이런 흐름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미국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결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게 기본 논리잖아요. 무역 적자가 났다라는 뜻은 상대국은 무역 흑자가 났다라는 뜻인데 무역 흑자 난 돈으로 결국엔 달러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를 들고 있는 게 곧 채권을 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뭐 미국채를 팔아서 더 이상 사줄 나라가 없다라는 내용은 사실상 좀 과도한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체 8조 5천억 달러 수준의 미국채 보유 현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장기채 비중을 따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드와 노트의 보유 현황 보시게 되면 지금 25년 1월 최근 자료가 3조 4,372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보시면 추이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레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마디로 미국채 보유 현황을 늘리기는 했지만 단기채 위주로 좀 많이 늘린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국가별 MOM 변화를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전체 변화는 0%입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8% 오히려 증가를 했고 중국도 0.2% 늘었죠. 영국은 2.4% 늘었습니다. 뭐 가장 많이 는 나라가 노르웨이, 독일 뭐 이 정도 되고요. 사실 이 나라는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채권의 증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YY 변화율인데요. 여전히 일본은 마이너스 5.4%, 중국은 마이너스 4.6% 줄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영국인데 5.5% YY 증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7% 늘어났고 벨기에도 28%나 늘어났습니다. 프랑스는 30% 늘어났고요. 보시게 되면 멕시코도 30%, 독일도 12%, 뭐 기타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7.2% 증가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미국채 해외 보유에서는 앞에 3개 나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파란색 일본 차트 보시면 지금 최근이 1조 793억 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저점 수준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엔화 방어를 위한 그런 흐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빨간색 중국인데요. 보시면 7,600억 달러 수준인데 3위 영국과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조만간 역전될 상황이고 다만 이렇게 중국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고 계시는 국제자본거래 보고서는 사실 국가 분류가 아니고 지리적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지역에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중국 기업이 벨기에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미국 국채를 구입하게 되면
해당 국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 단지 지역에서 지금 미국채 보유 현황이 줄어들고 있다, 이 하나만을 갖고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특히나 지금 관세 보복에서도 나타났듯이 56% 관세를 매길 정도로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위안화로 환전을 할까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를 하지 못하겠죠. 결국에는 미국채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이름이 아닌 다른 나라 이름으로 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룩셈부르크라든지 벨기에, 기타 등등 케이만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전체 그림으로 놓고 보면 미국채 보유 현황은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제 주장이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보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벨기에라든지 룩셈부르크에 보유한 국채도 함께 합산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이 나라의 보유량을 합산을 해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국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YY 14%나 늘어난 모습이고요. 다만 1조 5,8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계속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정도 흐름에서 글로벌 해외기관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이 결국엔 33%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미국 내 들고 있는 이 비중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한 뮤추얼 펀드입니다. 대략 19에서 20% 비중을 들고 있는데, 이 흐름 좀 살펴보게 되면 24년 4분기 최근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5조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줄이다가 보시면 23년 1분기부터 미국채 보유를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다시 증가하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조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YY 21% 증가된 수준이고 QOQ로 6.5%나 늘어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뮤추얼 펀드 대략 20%의 비중을 들고 있는 기관의 움직임이고요. 다음은 은행입니다. 10% 수준의 비중을 들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보시면 2조 2,460억 달러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기울기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YY 19% 증가를 했고 QOQ로도 6.8%나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늘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차트는 공기업 증권까지 모두 포함한 차트니까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시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체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국채로만 놓고 보면 가파르게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리고 있는 배경에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다시 예금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국채를 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SLR 규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런 정책 결정이 반영이 된다면 국채 최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보시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뮤추얼 펀드의 증가된 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단기채 발행 비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의 자금차입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단기채 발행 비중을 15에서 20%로 권고를 하고 있죠. 다만 이런 권고 중에 사실 우리는 이 상단을 많이 집중하지만 실제 자금차입위원회는 이 하단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조정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금차입위원회 위원들은 이 단기채 비율의 하한을 상한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단기자금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단기채 발행 비중의 20% 권고사항은 최근에 자금차입위원회에서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마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평균 20%로 맞추자 상향 조정을 권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흐름 가운데 지금 24년도 21.9% 비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5년 1분기는 21.5%로 더 소폭 낮아진 모습이 있죠. 월별로 보게 되면 25년 3월까지 21.5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단기채의 발행 비중이 20%를 살짝 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금차입위원회에서는 일시적으로 평균 20%, 평균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된 권고 사항이다. 최근에는 이 정도의 자금차입위원회에 권고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의 Q&A 흐름 보시게 되면 4월에서 6월 분기죠. 6월 말 현금 잔액 TGA 잔고를 8,500억 달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채권 발행이 1,230억 달러 예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Q&A대로 이 TGA 잔고를 분기 말까지 모두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TGA 잔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따라서 만약 비슷하게라도 채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지급준비금에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유동성에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될 여지가 앞으로 좀 남아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TGA 잔고가 줄었음에도 지금 주식 하락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TGA 잔고를 그만큼 소진했음에도 재정 지출이 나갔음에도 주가 방어가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시 채워야 된다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더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미국 전체 국채 규모 추이를 한번 살펴봤고요. 36조 달러 수준의 지금 미국 국채 현황입니다. 시장성 국채 잔액은 28조 수준이고요. 29조 달러 수준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글로벌 해외 기관들이 들고 있는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 즉 국채를 통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텀 프리미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